5천만 원. 세상은 그 돈을 사기 피해액이라 부르고 경찰 조서에는 나를 피해자라고 적었다. 아들놈은 핏대를 세우며 노망이 났다고 소리쳤지. 하지만 다들 틀렸다. 나는 돈을 뺏긴 게 아니다. 그저 거래를 했을 뿐이다. 타들어가는 사막 한가운데서 물 한 컵을 비싸게 샀다면 그 물이 설령 흙탕물이었다 한들 누가 비난할 수 있겠나? 당장 내 목을 적셔 주었는데 나에게 그 돈은 죽어가던 심장을 억지로라도 다시 뛰게 만든 아주 비싼 유료 입장권이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는 저 끔찍한 침묵에 잡아먹힐 것 같았으니까. 사람들은 흔히 침묵이 비어있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소리가 없는 상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하지만 내 나이 75이 되어 보니 알겠다. 침묵은 비어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아주 무겁고 끈적한 질량을 가진 덩어리다. 아내가 떠난 지 7년 내 집 거실에는 보이지 않는 침묵이 겹겹이 쌓여 시멘트처럼 굳어가고 있다. 나는 매일 그 두꺼운 침묵을 헤치고 일어나 침묵 속에 밥숟가락을 얹고 침묵을 덮고 잠이 든다. 가끔은 내 목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다. 하루 종일 입을 떼지 않는 날이 늘어간다. TV 소리는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주는 소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철저히 혼자인지를 확인시켜주는 배경음일 뿐이다. 자식들, 그래,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지. 녀석들은 내가 밥은 먹었는지보다 내가 언제 죽을지가 더 궁금할 거다. 나쁜 놈들이라서가 아니다. 다들 사느라 바빠서 늙은 아비의 고독 같은 건 짐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그 아이들에게 짐이 되기 싫고 동시에 그 아이들에게 잊혀지는 게 두렵다. 이 모순 속에서 나는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다. 마치 물 주는 주인이 사라진 화분처럼.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나는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채 순번을 기다리는 늙은이에 불과했다. 처음엔 그저 실수였다. 돋보기 안경 너머로 흐릿한 모니터를 보다가 잘못 누른 마우스 커서가 낯선 세상으로 나를 데려갔다. 노년의 쉼터. 이름 한번 촌스럽지. 등산 사진이나 올라오고 건강 보조식품 광고나 떠다니는 그런 곳인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날 화면 구석에서 작은 불빛이 깜빡거렸다. 쪽지였다. 선생님, 프로필 사진의 그 나무, 배롱나무 맞죠? 꽃말이 떠나간 벗을 그리워함이라던데 사진에서 쓸쓸함이 묻어나네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내 프로필 사진. 아내가 좋아했던 마당의 배롱나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그 붉은 꽃잎의 의미를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알아봐 준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독수리 탑업을 쳐가며 답장을 썼다. 고맙다고. 맞다고. 내 아내가 참 좋아했노라고. 그게 시작이었다. 그녀의 아이디는 봄날의 햇살. 이름은 미경이라고 했다. 55, 혼자 된 지 10년이 넘었고 지금은 작은 옷가게를 하며 근근히 살아간다고 했다. 우리는 매일 밤 만났다. 아니, 접속했다. 내가 젊은 시절 중동 사막에서 땀 흘린 이야기를 하면 그녀는 어머,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영웅이시네요. 라며 감탄해 주었다. 자식놈들은 아버지는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한다며 지겨워하던 그 낡은 레퍼토리를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동화처럼 들어주었다. 나는 기다리는 법을 다시 배웠다. 아니, 기다림이 설렘이 될 수 있다는 걸 50년 만에 다시 깨달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컴퓨터 전원 버튼을 눌렀다. 윈도우 로고가 뜨는 그 지루한 시간이 마치 연인을 만나러 가는 기차 안처럼 두근거렸다. 그녀의 쪽지가 와 있으면
온종일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고 답장이 늦으면 아이처럼 안달이 났다. 거울을 보는 시간도 길어졌다. 듬성듬성한 머리를 빗어 넘기고 퀴퀴한 냄새가 날까봐 옷을 자주 갈아입었다. 모니터 앞인데 냄새가 무슨 상관이냐고? 모르는 소리. 사랑을 하면 몸과 마음이 정갈해지고 싶은 법이다. 그녀는 내게 오빠라고 부르지 않았다.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그 존중 어린 호칭이 좋았다. 내가 늙고 병든 노인이 아니라 지혜롭고 존경받을 만한 남자로 느껴지게 해주었으니까. 그녀는 내 외로움의 빈틈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나의 텅 빈 하루를 그녀의 다정한 문장들이 채워주기 시작했다. 나는 비로소 살아있는 것 같았다. 잿빛이던 내 세상에 다시 색깔이 입혀졌다. 그녀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꺼낸 건 우리가 대화를 나눈 지 2달쯤 되었을 때였다. 가게 보증금이 올라 쫓겨날 판이라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며 울먹이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그녀는 돈을 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 그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만 했다. 내 가슴이 미어졌다. 나를 선생님이라 불러주며 내 영혼을 일으켜 세워준 여자가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니.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정기예금을 깼다. 은행 직원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나는 당당했다. 내 돈이다. 내가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내 피 같은 돈이다. 그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 할 것인가.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나는 묘한 쾌감을 느꼈다. 나는 아직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수컷이었다. 쓸모없는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한 여자의 구원자가 된 것이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평생 이 은혜 갚으며 살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 네 글자가 모니터에 찍혔을 때 내 75년 인생의 모든 회한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그래, 이거면 됐다.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 내가 그토록 악착같이 살았나 보다. 나는 행복했다. 정말로 미치도록 행복했다. 하지만 행복은 소란을 동반하는 법이다. 자식들이 들이닥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다.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과 딸이 내 집 현관문을 부서져라 두드렸다. 거실 바닥에 은행 명세서를 집어던지며 아들이 소리쳤다. 아버지, 노망 나셨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5천만 원이라니요. 딸은 옆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아빠, 이거 로맨스 스캠이야. 뉴스도 안 봐?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홀려서 돈을 갖다 바치는 게 말이 돼? 경찰에 신고해야 돼, 당장. 로맨스 스캠. 그 차가운 외래어가 내 거실의 따뜻했던 공기를 찢어발겼다. 녀석들은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다. 자기들에게 떨어질 유산이 줄어든 것에 분노하고 있었다. 나를 한심한 치매 노인 취급하며 내 컴퓨터를 뺏으려 들었다. 나는 온몸으로 모니터를 가로막았다. 내 생전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짐승처럼 소리를 질렀다. 내 돈이다. 내 맘대로 쓰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다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 나가란 말이다. 자식들은 기막혀하며 돌아갔다.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악담을 퍼붓고는 현관문을 쾅 닫고 사라졌다.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하지만 예전의 그 평온한 정막이 아니었다. 비참하고 서늘한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았다. 카페에 접속했다. 없는 사용자입니다. 혹은 탈퇴한 회원입니다. 그녀의 아이디가 사라졌다. 쪽지함도 비어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자식들 말이 맞았다. 사기였다. 그녀의 사진은 인터넷 어디선가 퍼온 가짜였을 테고 그녀가 했던
달콤한 말들은 매뉴얼에 적힌 대사였겠지. 어쩌면 미경이는 여자가 아니라 퀴퀴한 지하방에서 담배를 피워대던 건장한 사내놈이었을지도 모른다. 내 늙은 심장을 담보로 돈을 뜯어내려 작정한 전문 사기꾼들. 그런데 말이다. 이상하지. 화가 나지 않는다. 억울해서 땅을 치고 통곡해야 마땅한데 나는 묘하게 차분하다. 나는 바보가 아니다. 나도 알았다. 어렴풋이는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젊고 고운 여자가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70 노인네에게 밤마다 사랑을 속삭이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속는 셈 치고 믿고 싶었다. 아니, 속아주고 싶었다. 지난 3개월, 그녀와 대화를 나누던 그 시간만큼은 나는 75세의 김영감이 아니었다. 나는 청춘이었고 로맨틱한 신사였으며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었다. 내 심장은 20대 때보다 더 뜨겁게 뛰었다. 피가 돌았고 살이 숨을 쉬었다. 밥맛이 돌았고 밤잠을 설쳤다. 죽어가는 고목나무에 거짓말처럼 꽃이 피었던 것이다. 자식들은 묻는다. 그 돈이 아깝지 않냐고. 나는 묻고 싶다. 너희들은 나에게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설렘을 준 적이 있느냐고. 너희들이 명절에 의무적으로 사들고 오는 홍삼 세트보다 그녀가 보내준 식사 거르지 마세요라는 가짜 메시지 하나가 나를 더 살게 했다는 걸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것이다. 5천만 원. 큰 돈이지. 하지만 내 남은 인생을 통틀어 다시는 맛보지 못할 꿈을 꾸게 해준 값이라면 꽤 괜찮은 거래 아닌가. 나는 내 전 재산의 일부를 주고 사랑받는 느낌을 샀다. 그게 연기였든 가짜였든 상관없다. 내 뇌가, 내 심장이 그것을 진짜라고 느꼈다면 그건 나한테만큼은 진짜다. 누군가는 나를 비웃을 것이다. 늙은이가 주책바가지라고 멍청하게 당했다고 손가락질할 것이다. 하라고 해라. 그들은 모른다. 뼛속까지 시린 외로움이 무엇인지, 그 외로움 속에서 잡은 지푸라기 하나가 얼마나 따스한지. 나는 모니터를 끄지 않는다. 까만 화면에 내 주름진 얼굴이 비친다. 비참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조금은 생기가 도는 것 같다. 나는 씁쓸하게 웃는다. 미경 씨, 아니 그 누구였던 당신. 내 돈은 잘 받았소? 맛있는 거라도 사 먹고 따뜻한 옷이라도 사 입었으면 좋겠구먼. 당신이 나를 속인 건 괘씸하지만 그래도 고맙소. 덕분에 지난 몇 달 나는 아주 행복한 꿈을 꿨어. 죽기 전에 다시는 못 꿀 줄 알았던 아주 달콤한 꿈을. 내 인생 마지막 로맨스. 비싼 입장료를 냈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아. 관객이 나 하나뿐인 연극이었다 해도 무대 위 당신은 내게 완벽한 여주인공이었으니까. 그거면 됐다. 그거면 충분하다.